윤 대통령이 체포와 관련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영장 집행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윤 대통령 측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원칙이 임의수사, 불구속 수사인데 대통령이 지금 어디 저기서 도망을 가겠어요? 증거인멸을 하겠어요? 정당한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수사를 받겠다까지 했으면은 공수처가 저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꼭두새벽부터 저기 뭡니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저런 점.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와 경찰이 자신들의 그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부터 민주당은 경찰, 공수처 등을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최상목 부총리 권한 대행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가했었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집행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본인들부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방탄기관으로 전락하진 않았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공수처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법이 집행되고 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인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본인이 체포영장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따르기 위해서 헌법에 따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체포영장 적부심 청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만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도망갈 우려도 없는데 왜 체포를 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소환조사에 응했어야죠. 소환조사에 응해서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든 출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비상계엄 정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정당하다면 나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뭔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금 형법과 관련된 내란죄와 관련된 모든 기본 전략은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은 이미 열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그 형법 수사가 최대한 늦춰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소환조사도 불응하고 이런 거를 계속 견지해 왔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저런 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대통령이 도망갈 리도 없는데 왜 공수처가 굳이 본인들의 그 권한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체포했냐. 국민들이 보실 때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공수처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민주당의 말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는 그냥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여러 가지 수사의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하는 것, 이게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 아니냐. 그리고 굳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잖아요. 지도부의 목소리죠. 그렇죠.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실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서 모두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대통령 측에서는 원칙을 지켜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공수처에게 가슴에 총을 맞아도 체포를 해와라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여야가 이제는 특검에
점에 대해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더기 수사권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게만 있는 이 기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내란죄에 대해서 꼭 수사기관에서만 봐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내란죄 부분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사기관과 별개로 여기에 대해서 심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는 내란죄를 빼버렸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를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끝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공수처를 압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시간 끌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내란죄를 제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꽤나 논란이 지속이 됐었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잠깐 잦아들었습니다. 이게 또 외환죄 추가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일단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지난 6일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었죠.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서 온몸으로 저지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요, 인간 띠를 만들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의원이요, 공수처를 향해서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수처와 특수본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부실 사태를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관저 앞에 의원들이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만 개인적인 자격으로 지도부 내지는 중진 의원들이 상당수가 오늘도 찾아갔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절규하듯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인 부분도 보수 결집을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여론 조성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그것이 당연히 우리나라 환경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의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의사를 밝히는 과정,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국회의원이 말하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논란도 있으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그것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당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 내란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함에 있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공수처가 중심이 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고 체포를 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을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공수처로만 수사 주체를 정해서 끌고 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않으니 기소권이 있는 검찰을 제외하고 수사권 갖고 있는 경찰은 별 역할을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만 가지고 무리하게 이 상황을 끌고 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론도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외환 두 가지 죄 외에는 기소할 수 없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간다 하는 부분이 지금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향후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게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공수처가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어떠한 경우에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이 없는데 영장을 받아서 다른 죄를 엮어서 본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 당은 강조한다. 이 네. 말씀을 꼭 덧붙입니다. 대변인님, 근데 지난 6일 날 이 현장에 찾은 의원들의 숫자보다 오늘은 숫자가 좀 줄었어요. 네. 뭐 그거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 안 해도 될까요?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네. 당시에 한 45명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오늘은 한 29명, 30명 정도 얘기가 나오니까 뭐 숫자가 많다 적다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네. 또 그날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안 오신 분들은 이 물리적 충돌 과정에 대한 염려를 하신 것도 있고 네. 또 그런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국민들께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염려를 하신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네. 추측해 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관저 앞에 모인 국회의원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더군요. 그렇죠. 강성 지지층에게 본인들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다는 그 사진을 찍히기 위해서 나갔다는 저희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렇게 거꾸로 또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글쎄요,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또 같이 나갔던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비판도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물리적으로 좀 막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좀 앞에 간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불체포 특권도 저기에선 현행범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저기 나갔다는 것은 본인들이 강성 지지층으로 하여금 우리는 끝까지 대통령, 당신들이 말해준 우리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거기 그 법원에 같이 출석했던 의원들과 지금 이 물리적으로 좀 막아보려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봐요. 왜냐면은 45명에서 거의 절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지도부가 이건 개별 의원들의 행동일 뿐이라고 선긋기를 한 것 자체가 네. 지도부에서도 그 관저 앞에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간 의원들에 대한 좀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그걸 좀 그 국민들의 그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했기 때문에 한 29명에서 30명밖에 안 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나가서 그래서 김기현 의원은 좀 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은 사실 당대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은 이해는 하나, 저는 네. 국민들이 과연 김기현 대표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중심으로 그냥 끝까지 중심을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 줄지, 아니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지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의원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주신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챙겨서 추려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가요. 근데 이 사안 말고도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 이를 찬성하느냐 마느냐, 막느냐 마느냐, 뭐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도 잡음도 있었어요. 특히 김상욱 의원과의 갈등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됐습니까? 지금쯤이면 좀 논란이 이 직전까지도 계속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엄 해제 표결 이후에도 탄핵에도 찬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권성동 의원이 김상욱 의원을 옆에 찾아가서 탈당을 하라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육성이 또 공개가 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문제가 되지 당론과 않았습니다. 같이 안 갈 거면 차라리 탈당해라. 이 네, 말이 맞습니다. 공개가 됐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 조금 더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성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훈클럽에서는 사과하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의 목소리들을 봤을 때는 권성동 의원이 어떤 친윤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비대위원장인 당대표로서의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은 중도 확장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강성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 보수층이 집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이 정확하게 비상계엄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 김상욱 의원과 그쪽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정치계에 있던 사람이 아닌데 국민의힘으로 와서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당에서 대통령을 탈당이나 출당을 시킨다기보다는 우리들이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입장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 관저 앞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관저 안으로 직접 들어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박충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영장 집행 직전에 관저 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내부에서 영장 집행 전후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직접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목격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지금 당시 상황을 몇 가지를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의하면 대통령이 현장에서 공수처 직원이 영장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이 알았다, 가자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어차피 출석할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 관저 내부에 들어가서 영장 집행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그 내용을 지금 이후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윤곽근 변호사 등 2명이 조사에 동석을 할 것이고 아마 대통령은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윤상현 의원이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 대한 본인의 예상도 함께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할 때 어떻게 응대했는지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눈에 선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을지. 네, 윤 대통령이 영장 제시하는 순간에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다 많이 그 예상을 했잖아요. 네. 또 걱정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이제 곧바로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 이제 저희가 알게 됐고 윤상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이 같이 가서 조사에는 같이 동행을 하되 진술 안 하실 거라는 것은 다시 또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 것이라고 보고 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에서의 수사가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내란특검법이 2번째로 다시 의결되는 과정상에 있는데 수정안을 다시 낼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적어도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되고 기소는 누가 할 것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단일하게 이 질서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도 이 내란죄 관련 혐의를 빨리 벗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네. 수사기관의 주체가 수사기관 누가 하는 거냐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조사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양쪽 뭐 피의자나 아니면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이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만들어줘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저희가 영장 집행 과정을 전 언론사가 외부에서 관저 인근을 근접 촬영까지 하면서 저렇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만 윤상현 의원이 전하는 저 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은 지금 아무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영장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이 알았다 가자. 어차피 출석할 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영장 집행에 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는 변호인단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직원들 사이에 영장 집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 협의가 있었던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국민 메시지 또는 공수처로 이동을 어떤 식으로 할지 또 어떻게 조사실로 갈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포함이 됐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협의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는 불과 30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세한 협의 내용이 진행되느라고 시간이 조금 소요됐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정치권에서도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입장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볼 때는 일단 원하던 바가 첫 번째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사든 좀 신속하고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게 야당 입장이잖아요. 지금 시간 싸움이잖아요, 야당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도 다시 한번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혐의 자체가 내란 수괴 혐의입니다. 내란 수괴자가 버젓이 외부 관저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필요하고 지난번 1차 체포 집행영장은 불발이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번 2차 영장이 집행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한시름 덜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방금 윤상현 의원이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을 제시하니까 알았다 가자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조차 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미화하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체포영장 집행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각종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속영장 집행 단계에서 영장이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경호처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공수처와 경찰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협상을 제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 인원이 함께 이동하는 것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시한 다음 한 시간이 넘어서야 공수처로 이동을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네. 이 모든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배려해 준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배려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번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공수처의 수사만큼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불미스러운 공권력 간의 충돌은 없어야 한다. 이 입장은 이번 영장 집행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공통된 바람이었습니다. 공수처, 경찰, 경호처, 윤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3자 회동까지 급하게 진행이 됐었지만 물론 결련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막판까지 논의를 벌였었죠. 어쨌든 공수처든 윤 대통령 측이든 불미스러운 충돌은 피하는 거를 목표로 했고 결국엔 피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하겠다라는 것도 입장을 미리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렇게 경호처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출석한 것도 다 끝까지 예우를 지켜준 겁니다. 사실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는 국민들 좀 분노한 국민들께서는 수갑을 채워서라도 끌고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셨지만 저는 그 공수처가 결국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수긍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대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키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왜냐하면 목적이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국민들 앞에 그렇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까지는 연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다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는 과정,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역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지키면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소환 조사에 응해줬다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충돌을 우려하고 기관 대 기관, 그 국민 대 국민의 충돌도 우려하고 이런 우려들도 다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끝까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절차는 대통령이 좀 응해준다면은 저는 최대한 그런 예우를 받으면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아까 저희가 그래프로 짧게 이 공수처 조사,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200쪽이 넘는 예상 질문이 준비돼 있다라고 저희가 언급을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의 말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 거부 내지는 묵비권 행사를 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 200쪽짜리 질문지는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피의자를 인치시켜서 조사를 했다라는 그런 서류가 남을 필요성이 있겠죠. 절차상에. 예, 피의자 신문수서는 아마 그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피의자가 답하지 아니하다, 묵묵부답 네. 이런 식으로 아마 기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건 피의자 신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갖춰놓은 증거 자료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추후 기소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영장은 집행에 성공을 했다고 해야 되고 완료를 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완료를 했는데 그마저도 경찰의 힘을 거의 뭐 8, 90% 의지해서 집행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공수처는 지금 체면을 지킨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공수처는 어떤 이 입지가 될지도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공수처 자체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했으니까 굉장히 사기가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리하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공수처의 무리한 행위가 네. 결국 나중에 정치적 또는 법적 책임 여부까지 다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온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수사권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시켜서 본범죄를 수사하겠다, 그러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부터 절차적 흠결이 큰 겁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는 거고, 딱 두 가지 혐의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시작부터 절차적 흠결을 그대로 안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나섰다는 것, 이것은 4년 정도 지난 공수처 출범 이후의 기간 동안에 단지 5건의 기소만 성공시켰던 조직의 무능함을 그대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떨쳐버리고 네. 공수처 자체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께 좀 부각시키겠다. 이러한 어떤 조직 이기주의적인 발상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따라서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 집행돼서 48시간 안에 뭔가 없으면 뭐 구속영장 청구도 하고 하겠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갖고 있는 권한이 작다는 것, 또 네.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장 두 번째 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자존심을 지킨 거냐 여부를 물어봤는데, 결국엔 이 얘기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느냐의 논란으로 얘기가 또 다시 또 확산이 됩니다. 그 말은 이 논란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로 저는 들리네요. 뭐 맞습니다. 수사 권한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이번 1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의문점은 국민들께도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규모의 문제인지, 아니면 리더십의 문제인지, 아니면 수사 권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이 다양한 그 문제점들을 놓고 저는 여야가 이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 근데 문제점은 그 민주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입장을
지켜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공수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도 국민의힘은 이거 봐라, 공수처 제 기능 못하니까 없애자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개선을 하는 것이 좋다, 고쳐 쓰자라는 것을 국민들 대상으로 설득하면서 설득력이 있을 때 국민의힘도 결국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저는 추후에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공수처 48시간이 지나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 시간은 끝나죠. 그 이후에 공수처가 어떤 입지에 처하게 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존립 여부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공수처는 그대로 두되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능력과 개선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온 국민이 직접 보게 되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관심사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